네, 오늘 이제 조금 같이 얘기해 볼 내용이 이 로보틱 파운데이션 모델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최근에 얼마 전이었나요? 그때 그 공 교수님께서 그 월드 모델 얘기하면서 월드 모델과 관련된 쪽으로 피지컬 그 AI 언급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한 몇 주 전, 꽤 됐는데 사실은 한 달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찾아보다가 보니까 최근에 어떤 모델이 나와서 뭐 인기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어떠한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 아주 좋은 지금 공진호 교수님은 그 데스크탑으로 들어와 계시다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카메라가 안 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그래서 어쨌든 좋은 자료가 하나 찾아져서 그걸 이렇게 쓱 보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공유하면은 그 다른 분들도 이제 피지컬 AI에 들어오기 좀 쉽겠다 해서 그리고 그 연구할 때 좀 도움이 되라고 노트북 LM 쓰는 이건 진짜 좋은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또 알게 된 방법론도 같이 공유합니다. 이게 아마 어떤 컨퍼런스 같아요. AAAI라는 컨퍼런스의 튜토리얼 세션에서 그 올해 초에 있었던 그러한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따라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틱 파운데이션 모델의 정의를 이제 내리고 가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뭐 로봇으로 하다 보면은 이 행동이 이제 거기에 그 개입되다 보니까 그 강화 학습에서 얘기하던 또는 그 로봇들을 컨트롤하는 로보팅 뭐 OS 뭐 이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약간 조금 다른 결로 이건 접근해서 그 바라보는 게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어떤 로봇을 조종하기 위한 상태와 그것에 따른 어떤 그 뭐죠? 그 트랜지션 펑션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강화학습 모델의 어떤 그 휴먼의 디렉션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른쪽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사용되는 그 강화학습의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그 스테이트를 뭐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데 사실은 여기 하나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개입해서 말하자면 목표를까지 하나 주는 이런 상태에서 학습되는 거. 제가 또 이거 쓰는 방법을 아직도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그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그 폴리시를 학습하게 되는데 그거가 소위 로보틱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보통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보틱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사실은 그 학습될 수 있지만 기존에 조금 그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이미테이션 러닝을 좀 더 많이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그 한 가지 그 말하자면 그 학습된 예로서 디피전 폴리시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은 여기 이거는 설명을 안 하는데 뭐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이런 건데 즉 어떠한 그 뭐 대상체를 움직여 하면은 그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목표까지 움직이는 방법론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그러한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를 소위 여기서는 디퓨전 폴리시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거를 이미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수행하고요. 오늘 설명할 거의 모든 그 소위 알고리즘들이 다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학습을 말하자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테이션 러닝의 목적은 그 관찰된 지금 상태하고 그리고 그 목적,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이 내리는 지시죠. 그 지시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액션으로 그 로봇의 액션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과정을 소위 로보틱 파운데이션 모델, 그걸 학습한 모델을 그렇게 그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보틱 파운데이션 모델의 그 기본적인 기조는 이걸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컴퓨터 비전이나 아니면은 그 랭귀지 모델에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그것을 파운데이션 비전 모델, 파운데이션 비전 랭귀지 모델 또는 이걸 섞어서 다 한 거를 파운데이션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LLM 또는 MML이 다시는 그러한 이 뭐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의 특징을 보면은 아마 결과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퍼펙트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럴싸한 결과를 항상 그 어떤 합리적인 결과를 내뱉는 그러한 모델의 특성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로봇 모델도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로보틱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결과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았어. 그냥 그런 적절했어 하는 그 액션을 취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모델에 또 이름이 붙었어요. 사실은 이 내용 그 모델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비전이 필요하고 언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과는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런 모델들을 VLA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LBM이라고도 부른다는데 별로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이건 예전 그 스타일 그 뭐죠? 네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다 VLA를 학습시켰다. 그러면은 로보틱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어떤 그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거를 그 어떤 그 기간적, 그러니까 크로놀로지컬 오더로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발전돼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 이 그 강연에서 사용한 처음에 시작한 거는 2022년도 거에 RT1 로봇 트랜스포머라는 로보틱 트랜스포머인가요? 로봇 트랜스포머라는 그 모델이 있고요. RT1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나온 RT2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RTX라는 게 또 한 뭐 몇 개월 뒤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 24년 한 6개월 뒤에 또 오픈 VL이라는 그 오픈 모델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VLA가 공식적으로 막 그 쓰이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가장 이그 세미나 그러니까 튜토리얼 발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최신 모델이 파이제로라는 게 있었어요. 2024년 그 10월 달에 나온 건데 사실 저도 이게 가장 최근 건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너무 빨리 발전하잖아요. 이 뒤에도 한 두 가지 정도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모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강연은 요거를 기준으로 요게 가장 최신 모델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강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T1을 먼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RT1이 로보틱 트랜스포머의 약자인데요. 이게 구글에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거예요. 때를 보니까 얘네들은 좀 일찍 하긴 하는구나. 그러니까 2022년 디셈버면요. 이게 챗GPT가 처음 그 나왔을 때 그때예요. 근데 이미 구글은 이걸 시작했었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뭘 한 거냐면 그 컴퓨터 비전 분야랑 그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그때 GPT가 이제 잘 된다는 걸 다 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이제 로봇에도 이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사실은 선구자적으로 라지 스케일 데이터 컬렉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쓴 것 같아요. 사실은 한 17개월 정도의 작업을 했다 그러고요. 로봇은 한 13개 정도 로봇을 썼고요. 그러니까 그 13가지 종류의 로봇을 썼고요. 그리고 그 말하자면은 에피소드는 한 13만 개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겟으로 삼은 말하자면은 작업에 말하자면 목표 뭐 집어 말하면 던져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건 한 700가지 종류의 작업에 대해서 이거 이 정도만 해도 그때는 직접 다 만져놓으면 뭐 촬영하고 로봇을 움직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말하자면은 그 자원이 여기에 쏟아 부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를 처음 시작한 그러한 그
선구자적인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다양한 일을 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는 조금 나이브한 모델을 썼던 것 같아요. 나이브라기보다는 하여튼 처음 시도치고는 나쁘진 않았지만 이런 거예요. 입력으로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인스트럭션 당연히 사람 지시겠죠. 그리고 이미지. 이미지는 여섯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미지는 그 CNN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CNN. 여기 때 efficient net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썼고 그리고 이 그 텍스트는 어떻게 여기다가 말하자면은 그 주입을 했냐면 필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아, 이런 걸 필름이라 그러는구나.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필름이라는 방법을 써서 여기 매번 그 뭐죠? 컨볼루션 이루어질 때마다 모듈레이션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걸 쑥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그 말하자면 우리 특징이 있겠죠. CN에서 나온 특징을 그거를 토큰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트랜스포머에 넣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실은 그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전체를 트랜스포머로 한 건 아닙니다. 요거는 그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트랜스포머에 들어온 토큰의 결과로 모션 그 액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 받는 것도 이게 아마 딱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 모드가 하나고 한 여기는 개수가 맞을 거예요 아마 일곱 개가 말하자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고 아 이거는 요거네요. 그러니까 팔은 어떻게 움직일지는 한 일곱 개 그 말하자면 토큰으로 받아내고 베이스 여기 그 바닥의 움직임은 어떻게 할지는 세 개 받아내는 요런 식으로 학습시켰는데 요거 당시에는 그 이 RT1은 그 동작은 3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1초에 한 3번 정도의 액션을 뽑아낼 수 있는 그 정도 스피드로 이게 훈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렉처에서는 요 정도뿐이 설명이 안 됐어요. 모델 설명은 사실은. 아, 여기 있군요. 모델의 그 파라미터는 35메가짜리고 그러니까 파라메타의 개수가 35 밀리언이네요. 35 밀리언의 파라메타 개수 썼고 3Hz 정도로 동작을 했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는 그 결과가 말하자면 그 어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결과는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모델 나올 때마다 더 좋다, 더 좋다, 더 좋다는 거라서 결국에는 그 RT1 여기서의 그 얻은 거는 저렇게 훈련 자료 한 13만 개를 가지고서 저런 그 CNN을 결과를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액션으로 취하는 거를 이미 해봤던 거는 굉장히 잘하고 못 봤던 본 적 없는 그 타스크도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고 약간의 방해가 있어도 되고 백그라운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뭐 이런 식의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일종의 체리 피킹이죠, 이것도요. 그래서 어쨌든 잘 동작했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얻어낸 게 큰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 적 없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좀 더 학습시켰더니 됐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데이터, 그러니까 그 인바디먼트라 그러죠. 또 다른 뭐죠? 그 로봇 뭐죠? 몸체인가요? 로봇 인바디먼트라고 그냥 얘기를 하던데 또 다른 그 말하자면 장치를 가지고서 그 그러니까 훈련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로 학습한 것도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여기서 가장 그 컨트리뷰션은 사실은 데이터 콜렉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콜렉션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훈련을 한번 로봇을 시켜봤다. 그 시작을 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한계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게 그런 거예요. 아, 이것에 근데 문제는 훈련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훈련시켰기 때문에 인터넷 스케일의 그런 그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훈련할 방법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얘가 말하자면은 그 일반화하는 그 능력은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것 정도라고
그 관찰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간단한 그 타스크 정도만 가능하더라. 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계산 요 모델은 사실은 뭐 재밌기는 한데 이건 나중에 이따가 봐서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자세한 데이터 페이퍼가 하나 있어서 그걸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그건 그 시간을 좀 조절하는 의미로 요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그 RT1 다음에 그 6개월 정도 뒤에 바로 또 RT2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RT2. RT2라는 모델이 말하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얘가 그 굉장히 그 큰 그 족적을 남긴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여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름이 VLA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로봇 파운데인 모의체는 VLA고 제가 이거를 비교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 방향성은 여기서 다 결정됐구나라고 저는 이제 그 좀 이해가 좀 쉽더라고요. 어떤 모델이냐면 이런 모델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RT 그 1 때보다 RT2는 RT2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지금 요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훈련 자료로 이런 걸 썼습니다. 사실은 VQA라는 훈련 자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스케일의 그 훈련 자료라 그래서 비전 그리고 퀘스천 그리고 앤서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비전 랭귀지 모델 훈련시킬 때 쓰는 건데 말하자면은 그 사진 보여주고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앤서는 그 뭐죠? 그 토큰이 랭귀지 토큰이 나오는 그러한 그 자료인데 그거 플러스 그런 것들을 당연히 사용했고요. 소위 이제는 로보틱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액션 데이터까지도 여기에 추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실은 VQA 같은 경우에는 그 앤서로 나오는 그 토큰을 문자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한 건데 그거를 그 일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봇의 그 액션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움직임은 얼마큼 해야 될지, 그리고 회전은 얼마큼 해야 될지, 이것도 진짜 굉장히 간단하게 했더라고요. 한 그 세 개, 움직임 세 개, 숫자 세 개, 그 소위 뭐 회전 세 개, 그리고 앞뒤에 무슨 그 어떤 지시자 같은 거 두 개 넣은 거, 그 정도의 토큰만 만들어서 내는 건데 모양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결국에는 그 트랜스포머 하나 씁니다. 트랜스포머 이렇게. 근데 트랜스포머의 앞부분에는 그 소위 이미지로부터 들어온 이 그 정보를 토크나이즈하는 VIT 그죠? 우리가 비전 트랜스포머를 당연히 그 다른 데서 학습된 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는 토큰들은 당연히 그 이 뭐죠? 지시사항이죠. 여기서는 Q라고 되어 있는 퀘스천에 해당되는 지시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출력되는 거는 그거는 디토크나이즈를 써서 어떤 거는 요 문장으로도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그 소위 로봇 액션에 해당되는 게 출력되게 또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시켰어요. 여기서는 또 이 논문 당시에는 이 VQA와 로봇 액션 데이터를 한꺼번에 섞어서 훈련시켰더니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뭐 그게 말하자면은 굉장히 그 유효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그 모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그 RT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QA 데이터, 로봇 데이터를 섞어서 훈련시켰다는 의미로 코파인 그 튜닝이라고 왜 파인 튜닝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여기서 그 설명이 좀 빠지긴 빠졌지만 이미 알고 있는 그 비전 랭귀지 모델 VLM을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오픈 소스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뭐 팜2인가
무슨 하는 그 모델을 그 소위 구글에서 사전 훈련된 거를 썼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걸 파인 튜닝을 할 때 말하자면 그냥 로버트 데이터만 가지고 파인 튜닝한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VQA와 로봇 데이터를 한꺼번에 섞어서 파인 튜닝했다라는 게 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버전은 두 개가 나왔어요. 55 그 빌리언 버전하고 5 빌리언 버전. 근데 속도는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1에서 3Hz고 55는 확실히 느리겠죠. 이 5 빌리언 작지만 그다지 많이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5Hz.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또 문제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만든 이 모델은 그 독립된 모델이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즉 서버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뭐죠? 로봇에다가 장착할 수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한계성이 좀 있는 그러한 모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 모델 자체는 그 너무나도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모델 같아요. 그죠? 그림 집어넣고, 그러니까 사진 집어넣고, 그리고 텍스트 막 명령 집어넣고 결과를 액션으로 뽑는. 그런데 이거를 조금씩 변형시켜 가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RT1과 비교해서 뭐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말하자면은 그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특히 그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그 generalization 효과, 즉 일반화 효과가 확실히 뛰어나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인터넷 그 스케일의 그 랭귀지를 이미 습득한 그 트랜스포머에다가 추가로 학습시킨 거기 때문에 그 일반화 능력이 엄청 좋아졌다라는 것이 요 그 RT2가 처음 나왔을 때 말하자면은 그 주장하는 그러한 그 컨트리뷰션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고 사실은 아마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보니까 나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뉴스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떠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이제 로봇 다 됐다. 근데 그게 바로 RT2 때 말하자면은 그 구글에서 말하자면 미디어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서 선전을 해가지고 마치 거의 뭐 이제 로봇 조종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런 예가 거기 사이트에도 있는데 요게 그 동영상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 사이트 링크들 다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Move Volkswagen to Germany 하면은요. 이 폭스바겐 차를 가져다가 요 저먼 그 어디죠? 그 국기에다가 이제 가져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잡고 이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거를 여기다가 그 잡아서 거기다가 이동시키는 게 굉장히 클럼지해요.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로봇 동작이 좀 서툴러요. 그러니까 그 상황 파악은 너무 잘하는데 그걸 왜냐면 LLM으로 학습된 그 트랜스포머를 베이스로 썼기 때문에 그 상황 파악은 너무 잘하는데 로버트 액션으로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좀 있었다라는 게 이 그 저자가 말하자면은 그 뭐 발표자가 그 요약한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제를 보니까요. 요거는 그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 우리가 볼 때 여기 그 여기 뭐죠? 이 RT2에서 얻게 된 그러한 그 컨트리뷰션 또는 그런 거 보면은 그 굉장히 제한된 스킬이지만 그 새로운 방법으로 말하자면은 시도도 한다. 그리고 efficiency는 아직 문제였고 왜냐면 너무 속도가 느렸어요. 왜냐면 클라우드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그 퍼포먼스가 아주 이상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게 좀 한계로 드러났다라는 게 요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RTX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약간 조금 그 뭐, 그 크로놀리지컬 오더로 설명하다 보니까 끼어든 것 같은데, 사실은 RTX 모델이라는 거는 RT1과 RT2를 다시 훈련시켰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훈련 자료로. 그게 RTX입니다. 그러니까 RT1X도 있고요. RT2X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요게 여기 보면은 이 모델이 안 그려 있고 데이터들 설명만 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죠? 한 21개의 뭐 기관 또는 34개의 연구소 그리고 그 뭐 등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인바디먼트에다가 다양한 그 말하자면 로봇 동체에다가 다양한 기관에서 따로따로 학습시켜서 말하자면은 데이터를 컬렉션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컬렉션을 하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계의 이미지넷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얻은 다음에 그걸로 다시 한번 훈련시켜 본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더 좋더라라는 게 요 당시에 얻어진 결과인데 그 데이터 설명만 좀 드리면 되겠죠. 아마 그 로봇 인바디먼트는 한 22개로 늘었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그 학교 수도 21개의 대학들이 여기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개수도 527개, 그리고 그 임무는 뭐 16만 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공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60개의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셋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말하자면 누구든지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모델은 변한 게 없습니다. RT1X는 RT1을 더 많은 데이터로 말하자면은 그 X 뭐 인바디먼트 데이터라든가요. 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더 훈련시켰고 RT2X도 더 다시 한번 훈련을 시켰더니 어떤 우리가 그 이전 거보다 어떤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강조하는 측면은 그 RT1과 그러니까 RT1에 비해서 요 화살표가 RT1 예전 거죠. 예전 거에 비해서 이 무지개색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퍼포먼스가 좋아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데이터로 훈련을 시켰더니 퍼포먼스가 더 좋아졌다. 이거는 뭐 LML에서도 우리가 흔히 쉽게 관찰한 건데 이것도 직접 한번 구현해 봤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오픈 VLA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모델은 그 RT2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오픈이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설명이 안 됐지만 자세하게 RT2는 closed source예요. 그러니까 오픈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24년, 작년도 6월이죠. 나온 오픈 VLA는 그 막 이름 그대로 오픈 소스를 사용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 오픈 VLA의 특징을 보면은 이 오픈뿐만 아니라 파라메타 개수도 굉장히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7 빌리언 파라메타를 쓴 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것저것 좀 설명이 돼서 이게 여기 겹쳐 있어서 안 보이는군요. 음, 제가 요거는 뭐 요걸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갖고 다는 걸로 한번 설명 드려야겠네요. 얘는 라마2 썼어요. 라마2 오픈되어 있는 거죠. 오픈 소스죠. 그리고 이 그 뭐죠? 이미지 엔코딩 하는 거는 시글립이라는 거 썼습니다. 이 시글립은 여기서 또 알게 됐는데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립의 말하자면 아류라고 볼 수 있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 말하자면은 그 뭐죠? 어 로스 함수를 써가지고서 훈련시킨 거를 요 시글립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요 다이노 그 버전 2, V2도 썼는데 이건 잘 설명은 안 돼 있는데 그림에서 자꾸 나오는데 요 두 개를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그 토크나이징 할 때 이 시글립하고 다이노 2에서 나오는 걸 합쳐서 하나의 말하자면은 그 이미지 토큰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라마 토크나이저를 당연히 쓴 거고요. 여기 텍스트 명령은요. 그리고 나오는 거는 출력되는 거는 액션. 그런데 요 액션은 좀 더 단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포지션 벡터 3개, 그리고 뭐 회전 벡터 3개, 그리고 잡을지 놓을지 그걸 결정하는 말하는 토큰 하나. 그래서 7개의 토큰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요 3D라고 써 있죠.
한 7개 토큰만을 뽑아내는 이런 그 오픈 소스 모델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도 아마 그걸로 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이름이요. 아까 그 뭐죠? RTX라고 부른 게 이 데이터셋이라고 그랬죠. 새롭게 만든 그걸 X Embodiment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가지고서 훈련시켰다고 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RT2와 RT1에 X자가 붙은 거 거기에 사용된 데이터 그거는 공개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기관에서 만든 거니까 그걸 가지고 훈련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조금 강조하는 거는 그 우리가 이미 그 훈련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하는지 봤더니 그 뭐 오픈 VLA가 여기서 비교 대상이 요거예요. RT2X랑 RT1X를 우리가 여기 옥토 설명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명한 또 모델 같은데 여기 설명에 빠져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 초록색하고 그 하늘색과 비교했을 때 빨강색이 뭐 대부분 다 여기 하나만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다 좋았다라는 거죠. 오픈 소스로 만든 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자체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새로운 그 로봇 셋업에도 잘 어댑트 하더라. 뭐 이런 겁니다. 오픈 소스라는 거고요. GitHub에 가면은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픈 VLA로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파이제로. 그러니까 이 그 튜토리얼 당시는 가장 최신의 완전히 핫한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파이제로를 근데 문제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설명을 거의 안 해요. 그냥 대단한 모델이 나왔습니다라고만 말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제가 그 내용은 오늘 그 뭐죠? 노트북 LM의 그 소위 팟캐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논문을 이거를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저도 설명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뭐 찾아보기도 했는데 설명이 딴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논문을 한번 볼까? 근데 논문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 노트북 LM에 넣어서 팟캐스트로 받은 다음에 그거를 들었더니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게 잘 되는 건 알았지만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여기에 뭐 학생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학생들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시연수 학생이 있네요. 만약에 그 본다면 정말 교수님들에게도 강추하고 싶습니다. 논문 리뷰할 때 노트북 LM으로 그 한글로 팟캐스트 만들어서 들으면은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논문을 다시 보면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강추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하고 그 팟캐스트 그냥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15분짜리인데 그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그걸 준비해서 링크에 걸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이 그 파이제로 모델은요. 이 그 뭐죠? 아까 얘기한 VLA의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갖습니다. 모양. 근데 아주 완전히 다른 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 그 pre-trained VLM,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VLM 모델을 가져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무슨 팔리그램인가 그 어디죠? 그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그 VLM이 학습시켜 놓은 건데 그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아마 이것도 그 뭐죠? VIT를 쓰던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요런 그 이미지를 그냥 집어넣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터넷 스케일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우리가 VLM을 쓸 거기 때문에 VLM은 이미 학습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인터넷 스케일로. 그래서 그거를 가져 쓴 거고요. 그리고 오픈X 인바디먼트 데이터셋 그 RT2를 위해서 RTX를 위해서 만들었던 데이터셋도 학습을 쓴 거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더 하긴 했답니다. 이게 그 소위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회사가 요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유명한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그 뭐죠?
어디죠? 거기 그 버클리의 그 레빈 프로페서 레빈하고 그 스탠포드의 첼시 핀하고 이렇게 로봇 한다는 사람들 구글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쟤네들 무슨 일 내겠네 싶은 정도의 인물들만 모여 있는 회사예요, 이게. 그게 모여서 만들어서 첫 번째 모델이거든요, 파이제로가. 근데 요게 좀 달라요. 요 액션 엑스퍼트라는 게 여기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냥 트랜스포머의 토큰 제너레이션을 잘라버리고 얘네들은 여기다가 그 뭐죠? 플로우 매칭으로 동작하는 요 엑스퍼트라는 이름의 하나를 붙였어요. 근데 이거 설명은 거의 안 해요. 논문에서도. 그리고 요 부분도 굉장히 약해요.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말하자면 인젝션 하는 거 있죠? 말하자면 인포메이션 인젝션을 어떤 뭐 결국에는 뭐 크로스 어텐션이 아닐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그 액션을 만드는데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스코어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오이석 교수님이 그 지난번에 제가 빠져서 못 들었는데 그 강연하신 그 뭐죠? 설명해 주신 그 알고리즘 뭐죠? 그 뉴럴 ODE요. 뉴럴 ODE가 결국엔 거기서 스코어 매칭까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 스코어 매칭이 완전히 요즘 유행인데 그 스코어 매칭 아니 스코어 매칭 플로우 매칭 죄송합니다. 플로우 매칭으로 하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도도 빨라지고 이전 것들은 그거잖아요. 트랜스포머잖아요. 트랜스포머는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큰은 그 디스크리트한 결과만 뽑아내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그 소위 리얼 넘버,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죠? 그 좀 더 그 스무드한 결과값을 뽑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액션 제너레이션이 조금 그 뭐죠? 스무드하게 그러니까 액션할 수 있도록 숫자 단위가 그 굉장히 촘촘하게 말하자면 그 디스크리타이젠 그런 결과로 나올 수 있게 만든 상황이 돼버렸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어디도 제대로 된 것들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논문을 봐야만 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도 너무 이제 게을러졌습니다. 여기 설명이 너무 대충 넘어갔어요. 그냥 결과만 한번 여기서 어떤 장점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 들어볼까요? 아, 그리고 이것도 오픈된 게 있긴 합답니다. 그 오픈 파이라 그래가지고. 아, 설명 별로 없었어요. 장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서 그 논문을 그 노트북 LM에 넣어서 오디오로 만들었는데 이거 같이 한번 좀 들어보시죠. 조금 제가 너무 지루하다 싶으면은 끄자고 하면 끌게요. 근데 한번 들어보면 이걸 듣는 순간 막 설명이 막 너무 잘 돼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소리가 들릴까요? 저희가 좀 깊게 이 파고들 소리 전달됩니까? 아무도 들리긴 하는데 그 네, 네, 껐어요. 잠깐만요. 들리긴 하는데 좀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려요. 그 잠깐만요. 스피커하고 지금 마이크하고 좀 가까이 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이제로, 타이제로라는 로봇 모델에 관한 최신 연구입니다. 아, 파이제로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로봇이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해지고 요건 더 빨리 파이제로 논문이에요. 논문. 가능성 있는 아주 연구이거든요. 당신의 시간을 아껴드리면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파이제로 모델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 심지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그런 작업까지 수행하는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범용 로봇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로봇계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시도죠. 그렇죠. 그 범용 로봇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도전적인데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로봇 하인라인의 유명한 말 잠시 언급하셨는데 인간은 뭐 요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전문어는 곤충에게나 어울린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현재 AI가 특정 분야에서는
뭐 인간을 능가하기도 하지만 이런 범용성, 특히 물리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에서는 아예 아직 부족하죠. 그렇죠. 아직은 좀 한계가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제로 같은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냥 한두 가지 작업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범용 로봇 정책을 만들려는 도전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작업에만 너무 특화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언어 모델 LLM이나 비전 언어 모델 VLM 같은 것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사전 학습해서 여러 작업을 잘 해내는 것처럼요. 파이제로는 이 아이디어를 로봇공학, 특히 로봇의 실제 행동에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파이제로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핵심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구조가 궁금하네요. 파이제로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는요, 사전 학습된 비전 언어 모델 VLM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에서 공개한 팔리겐마라는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아, 펠리겐마요? 그게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 데이터를 엄청나게 학습한 모델이죠? 네, 맞아요. 인터넷 규모의 방대한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된 그 지식, 그리고 추론 능력을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로봇의 행동을 추가한 건가요? 그렇죠. 여기에 로봇의 행동을 예측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더해서 비전 언어 행동, 즉 VLA 모델로 확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VLA 모델이군요. 그런데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좀 특별하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전 연구들을 보면 행동을 마치 그 텍스트 토큰처럼 좀 딱딱 끊어서 이산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방식들이 있었죠. 근데 파이제로는 플로우 매칭이라는 좀 새로운 접근법을 씁니다. 이게 확산 모델, 디퓨전 모델 계열의 생성 모델인데 이걸 쓰면 로봇의 움직임을 훨씬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돼요. 플로우 매칭, 그게 로봇의 손재주랑 관련이 깊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플로우 매칭 도입이 로봇의 손재주, 영어로 덱스테리티라고 하죠. 이걸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개거나 뭐 상자를 조립하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고 연속적인 동작이 필요한 작업들 있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복잡한데요. 이런 작업들은 그 동작 분포가 워낙 복잡해서 기존 방식으로는 모델링하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근데 파이조로는 이 플로우 매칭을 액션 엑스퍼트라는 별도 구조를 통해 구현했거든요. 이걸로 H50 길이의 행동 덩어리, 즉 액션 청크를 한 번에 생성하고요. 한 번에요? 꽤 긴 시간 아닌가요? 네, 비교적 긴 예측이죠. 그리고 이걸 무려 50Hz라는 높은 주파수, 그러니까 1초에 50번 제어 신호를 보내는 속도로 제어합니다. 덕분에 훨씬 섬세하고 빠른 동작이 가능해진 거죠. 50Hz면 정말 실시간 제어에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VLM의 사전 지식과 이 플로우 매칭의 정교한 행동 생성을 결합한 것. 이게 파이제로의 핵심적인 설계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 구조도 정말 흥미롭지만 사실 이런 모델은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하는 그 훈련 레시피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모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죠. 파이제로는 우리가 아는 LLM처럼 크게 두 단계로 훈련 과정을 나눕니다. 두 단계라면 사전 훈련이랑 미세 조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사전 훈련 단계인데요. 이 단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최대한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기본적인 물리적 상호작용 능력과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이라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방대한 조작 데이터를 씁니다. 이게 7가지 다른 로봇 설정에서 68개 작업이요. 총 타임스텝으로는 9억 300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9억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공개된 대규모 로봇 데이터셋인 OEXE, 오픈 엑스 엠보디먼트 데이터셋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총 10,000시간이 넘는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만 시간이요? 데이터의 다양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로봇 데이터가 들어갔나요? 네, 다양성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팔 하나 달린 로봇, UR5E 같은 것도 있고요. 양팔 로봇인 바이매뉴얼 트로센, 심지어 바퀴 달린 이동 로봇, 모바일 파이버콘 같은 데이터까지 다 포함됩니다. 와, 정말 여러 종류네요.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로봇, 이걸 이제 인바디먼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하나의 모델로 확식시키는 거예요. 이걸 교차, 구현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교차 구현 훈련, 그러니까 특정 로봇이나 특정 작업에만 갇히지 않고 범용적인 능력을 키우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사전 훈련 단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단순히 성공한 동작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양한 시도, 심지어 실패 상황이나 거기서 복구하는 과정까지 학습을 하거든요. 실패 데이터도 학습한다고요? 그게 왜 중요하죠? 그게 로봇의 강인성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고 깨끗한 성능 데이터로만 학습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쉽게 실패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현실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전 훈련만으로는 특정 작업을 아주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랄까, 약간 어설프지만 많은 걸 할 줄 아는 상태. 그런 느낌이죠. 네, 넓게 알지만 깊이는 아직 부족한 상태.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사후 훈련, 우리가 보통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미세 조정 단계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목표로 하는 특정 작업에 대한 고품질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능숙함, 효율성, 그리고 그 특정 작업에서의 강인성을 높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전 훈련으로 얻은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이군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인간이 배우는 방식과도 비슷하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여러 데이터셋을 함께 사용할 때 각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라서 가중치를 좀 조절하는 전략도 쓴다는 거예요. n의 0.43제곱으로요. 데이터 양의 불균형을 좀 맞추려는 거죠. 그런 세부적인 튜닝까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 2단계 훈련 방식은 사전 훈련으로 넓게 배우고 사후 훈련으로 깊게 파고드는 상당히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 구조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하는지 그 레시피가 로봇의 최종 성능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네, 설명 감사합니다. 구조와 훈련 방식 모두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파이노델 모델이 그래서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평가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꽤 인상적인 결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전 훈련만 딱 마친 기본 모델의 성능부터 한번 보시죠. 기본 모델 성능은 어느 정도였나요? 이 기본 모델로 여러 가지 작업을 시켜봤어요. 예를 들면 셔츠 개기 아니면 식탁 치우기 같은 거요. 식탁 치우기는 쓰레기랑 식기를 구분해야 해서 좀 더 어렵죠. 네, 그렇죠. 또 어떤 작업들이 있었죠? 장바구니에 물건 담기, 토스터에서 막 구워진 토스트 꺼내기 같은 일상적인 작업들입니다. 언어 명령만으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게 했는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어땠나요? 오픈VLA나 옥토 같은 다른 최신 로봇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이 파이제로의 성능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와, 기본 모델만으로도요. 네, 특히 VLM 사전 훈련 없이 자체 데이터로만 훈련시킨 파이제로 스몰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성능 차이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이걸 보면 VLM의 그 방대한 지식과 플로우 매칭 구조의 효과가 확실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전 훈련만으로도 꽤 복잡한 작업을 상당 수준 해낼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단순히 작업을 성공시키는 걸 넘어서 언어 명령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따르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맞아요. 로봇이랑 상호작용하려면 그게 핵심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했나요? 네, 그것도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탁 치우기나 식탁 차리기 아니면 장보기 가방 싸기 같은 작업을 시키는데요. 그냥 최종 목표 식탁 차려줘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고요. 아, 중간 단계 지시를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냅킨을 집어서 저기에 놔줘. 같이 중간 단계의 세부적인 지시를 내렸을 때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이것도 파이제로가 잘했나요? 네, 여기서도 VLM 기반의 파이제로가 VLM 없이 훈련된 파이제로 스몰보다 훨씬 뛰어난 이해력과 수행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는요, 상위 레벨의 AI가 복잡한 작업을 자동으로 분해해서 중간 명령을 생성해주는 그런 시나리오에서도 파이제로가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와, 그건 정말 VLM 사전 훈련이 단순한 지식 전달 그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네요. 어, 자, 지금 사실은 좀 더 그 설명이 좀 더 장황하게 되는데 그 평가 쪽이고요. 대부분 다. 그리고 그 뭐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정말이지. 그런데 사실은 그 이걸 이것저것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진짜 요즘에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이게 지금 요게 크로놀로직하게 제가 그 올려놓은 건데 자료 조사한 거 RT1, RT2, RTX, 오픈 VLA, 파이제로. 근데 이미
최근에 요거를 뛰어넘는다는 보다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앞서, 그러니까 그 뭐죠? 리즈닝 모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뭐죠? 랭귀지 모델에서의 리즈닝처럼 중간에 한번 생각하고서 작업을 하는 건데, 하나는 비전으로 생각한 다음에 말하자면 작업을 하는 거고, 하나는 텍스트로 한 다음에 작업 생각하는 건데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진짜 당연히 더 잘 되겠구나라는 건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건 저는 얘한테 그 뭐죠? 더 그 뭐죠? 뭐 투표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Chain of Thought VLA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거 한번 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Chain of Thought VLA 가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한 것뿐이에요. 보면은 그 이미지 데이터가 상황으로 들어가고요. 명령 들어가고요. 똑같죠? 근데 액션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액션이 나오기 직전에 만약에 얘가 이런 액션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지시를 따른다면 예측되는 비전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자면 중간 과정으로 쓰는 거니까 일종의 체인 오브 서트죠. 그래서 하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아주 뭐 잘하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디피전 VLA는 그 자신을 그걸로 좀 바꿨어요. 얘는 또 그 뭐죠? 텍스트로 좀 바꿔서 말하자면은 명령을 그 그러니까 예측되는 결과를 비전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얘는 예측되는 결과를 텍스트라기보다는 그 뭐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토큰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를 고려해서 말하자면은 액션을 생성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어쨌든 이것도 결과가 더 좋다 그러는데,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이 부분이 너무 그 아주 좀 좋더라고요. COT VLA.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한테 이쪽으로 한번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건데, 이게 바로 그 뭐죠? 25년도 굉장히 최근 논문인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좀 더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알려드리는 게 요번 그 제 발표의 목적이었고, 특히 그 관련된 자료들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서 이쪽에 관심 있는 그 학생들이나 또 다른 연구자들이 여기서 그 시작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자료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한 내용은 여러분들 좀 양해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코멘트는 아니고 그냥 질문인데요. 네, 저희 그 한성대학교에 이런 거 좀 로봇 실험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저희?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학과에서 그걸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학과에서 그걸 만들어서 쓰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아래 뭐죠? 저희 상상한 거 아래쪽에 예전에 무슨 VR 쪽 있던 거 그런 데를 뭐 이걸로 바꿔서 쓰면 참 좋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음, 막, 아직은 없죠. 막 너무 어렵지 않다고 막 주변에서 코멘트는 주시는데, 뭐,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 이걸, 요번에 그 뭐 뭐죠? 이런 그 제품 뭐죠? 팔 로봇 결국에는 대부분의 그 지금 보시다시피 로봇 팔 갖고 실험을 해요. 현재는요, 많이들. 근데 이 팔의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심지어는 그 오픈 소스로 3D 프린터로 말하자면은 프린팅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허깅 페이스에서 나온 거. 그리고 그런 관련돼서 지금 그 기초 작업은 그 요번에 열린 강좌 있잖아요. 그 조혜경 교수님하고 노병국 교수님이 하시는 거 거기서 그 기초적인 거 몇 개는 이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두 개, 아, 팔 한두 개랑 말하자면 거기 들어갈 뭐 제슨 그 말하자면은 그 뭐죠? 프로세서 그런 거. 요거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그 로보틱스 요거 MD 만드는 거 회의했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 그러시군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허깅 페이스 그것도 요 VLA 모델이 있거든요. 오픈 소스로 돼 있는 그죠? 거. 네, 예. 사실 뭐 이거 7빌리언 뭐 어쩌고 한데 사실 7빌리언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웬만한 GPU에서 못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예. 이게 이제 허깅 페이스 그 가벼운 거랑 그 허깅 페이스 3D 프린터 지금 말씀하신 어떤 VLA 접근으로 하는 거랑 뭐 슬램이라든가 로보도스나 요거 해가지고 MD 일단 올해 하나 만들고 이제 내년부터 좀 키우는 거 오늘 회의해가지고 아마 뭐 커질 것 같아요. 저 잘 됐네요. 공간 자체는 뭐 있는 건 아닌데 뭐 마련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로봇 말씀하셨듯이 거의 다 로봇 팔이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 페이퍼도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쪽이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은 특정 그 기기의 디펜던시가 너무 세가지고 제 생각에는 AI 학과에서는 실제 리얼월드보다는 그 가상 시뮬레이션 공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 로봇 갖고 와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거기서 VL이 돌린 다음에 실물 없어도 거기 시뮬레이션에 로봇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네. 하드웨어를 갖다가 하는 거는 미래 모빌리티나 저기 로봇 그 젊은 기계 그쪽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약간 이런 식이 이상적이지 않나. 안 그래도 오늘 뭐 그거 오전에 회의했었습니다. 그 음. 요 파이제로는 그 내부 구조 이해하시려면 그 트랜스퓨전 보시면 트랜스퓨전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토큰 맞아요. 거기서 그 뭐죠? 그 예, 뭐냐면 그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트랜스퓨전이란 모델. 예, 예. 모델이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가 이제 비주얼 랭귀지 모델로 돌다가 특정 토큰, 좀 토큰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들어오는데 그 토큰이 딱 들어왔을 때 이제 플로우 매칭이 그냥 디퓨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디퓨전 DIT로 변경돼가지고 이제 액션 뽑아내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돼 있어요. 파이제로는. 예, 그리고 맞아요. 그런 이제 거 들은 예, 것 같아요. 예. 비전 랭귀지 모델 쪽에 지금 대세가 그 프로세스 그 PRM이나 ORM 해가지고 싱킹 능력 부여하는 게 요새 유행이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VLA에 먹혀가지고 뭐 생각하는 VLA 이런 게 나오는 게 추세는 네. 맞고요. 저 맞습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수업이라 사실은 먼저 그러니까 가보겠습니다. 제가 네.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처음에 이거를 접하기 전에는 이거는 또 언제부터 처음부터 바닥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또 이게 이해가 될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냥 트랜스포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그 뭐죠? 플로우 매칭을 거기다 접목하는 거 그거 기술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식의 확장성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 대신 근데 사실은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하드웨어가 있으면 참 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모티베이션 갖기 좋으니까 지금 공 교수님이 그 갖고 계신 생각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랩 같은 거를 조금 우리 그 학과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저런 걸 하네 하는 거, 그러니까 기계가 있는 거 참 보기 좋거든요. 로봇팔은. 맞습니다. 해당 맥락에서 질문 드린 거긴 했는데 또 오이석 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거랑 또 약간 아레나 같은 게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미래 모빌리티 근데 학과 이경복 교수님이 자체 만드신 팔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아, 연계하는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근데 로봇팔이 상용용이 좀 비싸가지고 허깅 페이스에서 그 제공한 3D 프린터로 뽑을 수 있는 거 쓰고 그다음에 미래모빌티 이경복 교수님 그게 전공이어서 아예 팔을 만드셨거든요. 그걸로 어, 과제를 하세요 LG전자랑.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할 수 있는 저희가 뭐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학과에서는 다 시뮬레이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지금 자율주행에서도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죠? 거기 테슬라도 지금은 요즘에 자율주행 그 업데이트하기 학습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으로 해가지고 다 시뮬레이터로 만들어서 쓴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과가 아니니까 거기다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추구해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진짜 하드웨어는 기계과나 뭐 그런 데서 열심히 하시라고 하고 물론 이제 데모할 때 실물로 보여주는 게 더 효과가 크다는 건 알겠는데 교육 측면에서는 어차피 다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 성격상 그냥 다 시뮬레이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뭐 한두 개 정도 어떤 데모를 위해서 필요한 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제 그 뭐죠? 강의에서
그 피지컬한 그러니까 실제 기계 로봇팔을 갖다 놓고서 막 저기 실험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방향성이 더 맞지 않을까. 예,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피지컬하게 하던 것도 다 지금 시뮬레이터로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계과도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 그런 생각은 좀 있다는 거죠. 그건 그렇고요. 참 지준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아니 저 팟캐스트 만드신 거 보니까 이제 교수가 필요 없다는 의사, 변호사, 교수 순서라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의사가 아니고 교수가 1등이 교수, 의사, 변호사 순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되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팟캐스트 만들 수 있고 뭐 쓸 수 있고 뭐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도 봤는데 저렇게 질문 답변을 하는 형식이 아니고 그냥 설명하는 강의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노트북 LM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팟캐스트, 그러니까 오디오는 그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잠깐 얘네들이 하도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가지고요. 그것도 아마 옵션이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있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고 디폴트는 주고받는 거고요. 근데 네. 동영상으로도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말하자면 비디오 슬라이드 넘겨가면서 그거는 혼자 해요. 아, 그러면 슬라이드는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고요? 아니요. 그 슬라이드 지가 아, 만들어요. 슬라이드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쭉 네. 설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아니,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 동영상 강의 나 요번에 녹음 못 해가지고 강의 못 했는데 그거 녹음시켜도 되겠네. 그게 훨씬 나아요. 너무 잘해요. 어, 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저기네. 이게 그 대체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일을 좀 수월할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적절하게 이걸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활용해야 돼요. 제가 대체된다는 거는 한 뭐 5년, 10년 뒤에 얘기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당장은 근데 당연히 아닌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 논문 읽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영어로 된 거. 않죠. 쉽지 한글로 않죠. 바꿔도 힘들어요. 바꿔도 이거를 힘들죠. 이렇게 얘가 한번 설명해 준 거 듣고 난 다음에 보면 다 보여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아니, 쟤는 다 알고 있는 애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제 그 말하자면 너무 어렵게 공부할 게 아니라 조금 스마트하게 말하자면 그 타겟만 잘 잡으면 그 핵심을 빨리 알면 말하자면 거기에서 그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컨트리뷰션 할 부분만 딱 찾아서 하면 논문 하나는 뚝딱이거든요. 정말이지. 그렇게 해서 듣고 왔는데 교수님이 설명하는 게 더 후졌어. 그러면 이제, 왜 대학교 다니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챗GPT 붙들고 걔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듣는 게 더 내가 학습이 잘 되는데 왜 강의를 거기 가서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뭐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뭐 싫으면 말라 아, 그래야죠. 그래도 지준 교수님하고 저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다행이네. 아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교수되라고 하다가 요즘에 권장 안 해요. 이거 교수라고. 쓸데없어요. 예. 네, 어쨌든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 발표하신 네. 것 중에 좀 질문이 있는데 네. 저번에 제가 그 30만 원 주고 그 외부 세미나를 듣고 와가지고 네. 그때 했던 게 바로 지진 교수님의 그러니까 해주신 지금 세미나가 거기에 일부분이었거든요. 물론 거의 지난번에 한번 맞다. 피지컬 AI 자료 맞아. 응. 피지컬 AI에서도 RT1, RT2 해가지고 오픈 VLA까지 설명해주고 그분도 이제 파이제로 뭐 그건 나오는데 뭐 그분도 그때 이제 좀 뭐 이런 거 더 좋은 게 나왔다는 정도로 소개만 해줬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그때 들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분은 상당히 오전에 전반적인 거 해주시고 좀 젊은 교수님이 오후에는 이제 좀 나이 드신 교수님이 이제 뒷부분을 RT1, RT2, 오픈 VLA까지는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단 말이죠. 지준 교수님보다 더 네. 시간, 3, 4시간 네. 정도 트여서. 근데 그때도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저게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질문을 하려다가 이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저는 몇 개는 질문했었는데요. 해서 못한 게 있는데, 저 데이터를 얻을 때요. 그러니까 다른 로봇에서 데이터 얻은 걸 같이 쓴다는 거예요. 네. 그거 맞죠? 네. 그게 자, 그게 크로스 엠바디먼트 로봇 데이터셋이라는 게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그런 거죠. 그런데 지준 교수님도 아마 그런 퀴즈천을 가졌을 것 같은데, 다른 데이터로 쓴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어떤 로봇팔이 있는데 자유도가 얘는 자유도가 세 개 액션에 나오는 그 값들이 적용할 정답이. 수 있는 로봇마다 다 다를 거다는 얘기죠? 네. 아니, 다르죠. 왜냐하면 다른 데이터에서 다른 로봇에서 얻은 건데. 다른 게 음, 디폴트죠. 왜냐면 음, 다른 로봇에서 얻었기 때문에. 음, 근데 그거 갖고 학습이 내가 그래서 그것도 거기까지 물어봤나 어떻든. 근데 그때 답을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어요. 그분한테 비슷한 몇 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얘네들이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다른 로봇에서 쫙 모았다고 그러면서 막 설명을 나가는데 내가 질문을 했다. 질문 텍스트로 했어요. 지금 그것도 음. 한두 달 지나니까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질문했어요. 텍스트로 해가지고 아니 네, 이건 네, 무슨 다른 말인지 알 것 데이터 같아요. 근데 그래서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문제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문제가 안 생기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못 해주셔가지고 음, 음, 음. 못 해준 게 아니고 어떻든 요즘 한 달 지나면 다 까먹는데 어떻든 그거는 네, 질문 네, 텍스트로 그러니까 네, 여러 네, 네. 종류의 로봇 데이터로부터 얻은 거는 이거 학습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저도 똑같은 의문은 갖고 있어요. 네,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어디도 그런 거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 네. 얘기는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너무 단순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지준 교수님 혹시 그거까지 파악하셨나라는 생각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아, 근데 그 뒤로 제가 더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것 때문에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런데 그걸 발표하신 분도 그 얘기를 안 해줬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냥 결론을 내린 건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키 잴 때 기본적으로 올라서는 밑바닥을 공평하게 해야지 누구 키가 더 큰지를 잴 수 있는 것처럼 로봇 액션 네, 하는데 자유도가 틀리고 얘는 저것까지 가능한데 얘는 못 가능하고 막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학습시켰다. 그럼 얘가 어떤 걸 쫓아갈지 모를 텐데 왜 저게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퀴즈천을 갖고 아직까지 풀리진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 이래서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다시 계속 1초 뒤 뭐 아까 3일쯤에는 결국 1초 동안에 세 번의 액션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네, 얘가 네, 뭔가 학습 데이터가 로봇가 달라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상하게 한 행동이 이 화면 스크린으로 입력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현재 위치에 대한 변이를 측정하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이 변화 예측이죠. 그렇죠.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 가능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설명. 맞아요. 예, 얘는 그게 맞아요. 델타로 쓴 거 본 것 같아요. 다 델타로. 델타로만 모델 뭐지, 아웃풋을 델타로 쓴 걸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음, 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른 모델인 것 같은데 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오프 음. VLA에서 이렇게 써요. 델타 X, 델타 세타, 델타 그룹.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저게 X가 1, 2, 3가 있는 애가 있을 테고 1, 2, 3, 4가 그 개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계마다 그거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아예 꺼놓은 0이 나오거나 막 이러는 거죠. 기계가 어느 게 붙느냐에 따라서. 아니요. 근데 학습을 시키면은 어떻든 출력은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로 컨프로치 할 거잖아요. 0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리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여기에 그 뭐죠? 그 토큰 하나 붙여서 1번 모델일 땐 다다다, 2번 모델일 땐 다다다다다다다, 4번 모델일 땐 다다. 그러니까 토큰 디펜던 뭐죠? 모델 디펜던트한, 그러니까 그렇게 인바디먼트 디펜던트한 그 액션으로 나오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건 잘 네.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지금 저도 몰라요.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면 전혀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저게 왜 가능하지라는 생각이에요. 음, 근데 음, 그거 안 쓴 것 같아요. 뭐 저도 이 논문을 자세히, 그리고 그분도 그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음. 신기한 거는 모델을 하나 쓰고 로봇은 여러 개 해서 모아서 했는데 별 문제 없이 되더라.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직관적으로 보면. 그죠? 지금 여기서 다른 로봇팔 쓰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 액션 할 때 로봇은 또 다른 걸 써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네, 맞아요. 여러 로봇에서 얻은 데이터가 융합이 된다는 것도 웃기고, 음, 그다음에 심지어 이 로봇에는 없는 데이터가 쟤는 있는데 막 이런 거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야, 그게 그다음에 실제로 액션 할 때 로봇은 또 달라도 되고. 근데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저게 왜 가능할까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 이런 거라는 거죠. 뭐냐면은 하나의 로봇가 어떠한 지점에서 어떤 목표로 가는 그 트라젝터리가 있잖아요. 그 트라젝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로봇 데이터 얻을 때 로봇 하나 정하고 그걸로 학습시키고 추론할 때 액션할 때도 그 로봇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기계학습에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 전혀 없는데 일단 학습시킬 데이터 자체가 여러 로봇에서 모았다. 그러면은 그 어떤 로봇에서 얻은 거는 이 파라메터가 없고 저 파라메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막 짬뽕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 얘가 새로 로봇은 또 새로운 파라메터가 뭐 있을 수도 없고 심지어 제가 있는 거 얘는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도 네, 얘가 잘 동작한다라고 하는 거가 되게 이상한 건데 그거 왜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어떻게든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게 잘게 쪼갰다는 거죠. 그 시퀀스가 음, 음, 피드백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네, 얘는 결국은 델타 2를 줄이려는 방향으로는 어떻든 간다라는 거죠. 음, 로봇이 그렇게 믹싱돼 있어도.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얘가 해내는 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상당하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일반화되어 있냐면은 어떤 로봇을 써도 상관없다. 그다음에 어떤 로봇에서 얻은 데이터를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그래서 그분이 발표할 때는 처음에 이랬어요. 데이터 모을 때 로봇 데이터가 사실 모은 게 되게 작기 때문에 저 인터넷에서 모을 때도 그냥 이 로봇 저 로봇에서 오는 걸 막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시켰다. 거기서부터 저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안 되지 않나? 그러면 로봇 인디펜던트가 된 거고 일반화가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어떤 로봇에 상관도 없다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했는데 결국은 저 델타를 계속 추적하면서 트라젝터리 하니까 그러한 차이를 그게 극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그 질문을 제가 했는데 이제 그분도 답변을 못했고 그래서 전 이제 지준 교수님 혹시 뭐 그런 거 논문에는 그런 설명이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못 질문한 봤어. 저도 못 발견했어요. 사실은 저도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그거긴 해요, 아직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벌써 시간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네, 하시고 네. 다음 주는 그 스킵하고 그 다음 주에 모이는데 아, 그다음에요. 이거 제가 10월 30일 날 네. 제가 발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날 이사예요. 우리 집이. 그러세요? 그래서 10월 30일 날 안 돼요, 저.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한 번 쉬죠, 뭐. 10월 30일 날 좀 바꿔주세요. 다음 주로. 11월 6일로. 그러니까 자원자 뽑아보고 없으면은 그냥 수년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너무 네네네. 요즘에 발표할 사람들이 적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아, 그냥 스킵하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네, 또 네, 명절 잘 뵙겠습니다. 지내세요. 네. 네.